자, 글러브 위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고 있고요. 글러브 위치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열리는 분들, 그러니까 카운터 로테이션을 했을 때 이 코어에 기울기가 잡혔을 때 이쪽이 삼각형이 살짝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삼각형이 비죠. 이게 그대로 이렇게 착지했을 때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은 여기에 삼각형이 꽉 차 있죠. 여기 삼각형이 제 이 몸통으로 회색으로 색칠이 돼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신 분들은 절대로 오버핸드를 못해요. 어떻게 되면 그냥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기에 벽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무리하게 올리시면은 팔꿈치든 어깨든, 근데 제일 먼저 이렇게 이 상태에서 돌아가서 던지시면 어깨가 더 먼저 아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게 딱 착지했는데 이게 확보가 안 돼 있는 모습, 나의 모습을 봤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옆으로 돌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뒷발 돌리고 그냥 옆으로 돌리시면 된다는 거죠. 오버핸드를 희망한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카운터 로테이션 했을 때 여기가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이 지금 생기죠. 이쪽에 삼각형이 생기죠. 이 삼각형을 보세요. 착지하고 숙여서 만드는 건 절대 아닌 건 아셔야 돼요. 그렇게 단순할 리가 없잖아요. 반드시 이쪽 코어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이 옆에서 이 각도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안 보이는 게 있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진짜 질리도록 연습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놓은 분들은 많다는 거예요. 뭘 많이 했었냐면 여기서 밧줄 아니면은 튜빙 딱 잡고 여기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제대로 된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날려보내기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제 힘으로 차서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 균형 자체가 날아가는 균형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이러는 분들은 그러니까 카운터고 뭐고 배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랑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잡고 가는 분들은 저는 뭐 말을 안 하는 거 아실 거예요. 말을 안 해요. 저랑 말이 안 통할 거 아니까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뭔가 시키겠죠. 그럼 그때 문제의식을 느끼셔야 되는데 그때 그걸 배우는데 난 팔을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을 딱 끊고 자르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 동작 그건 다 틀린 거예요. 모조리. 그 균형에서 잡은 동작은 모조리 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버리고서 다시 올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균형이 무너지는 데서 어떻게 해결할 거 던지려고 하는 그 생각으로 던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말 못한다는 거죠. 저랑 대화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진전이 없어요. 아시겠죠? 본질을 확실히 이해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지만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간 게 맞는데 이 다리가 진짜 벌어지면 균형이 잡혀버려요. 왜요? 날아가는 균형인데 얘가 진짜로 뒤로 와도 딱 잡아줬으니까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다리가 중심선 쪽에 들어와 있으면 이렇게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날아가는 동작의 균형으로 가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카운터 로테이션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안정적인 뭐 예를 들면 이런 균형 비슷해 보이잖아요. 누가 보기엔 틀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뒤로 날아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리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자기가 눕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바보 같은 말뚝박기 하면 이렇게 되지 말뚝박기 이렇게 하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식으로 편법을 써서 자기의 이상하게 뭐 폼을 느낌적으로 가짜로 만들어내는 분들, 망가뜨려 가는 분들이 계신데 뭐 그분들은 제가 혼냈을 때 알아듣지 못한다면 더 그 이상은 제가 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사라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해도 뒤로 날아가죠? 이렇게 해도 뒤로 날아가죠? 뒤로 날아가는 게 똑같으니까 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같은 거냐는 거예요. 그런 식의 마인드를 갖고 배우는 분들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다 그래요. 거의 다요. 대신에 제가 얘기했을 때 바로 정신 차리고 뭐가 다르지? 생각해보는 사람이 있고 막 입 삐죽 나와가지고 똑같이 했는데 뭐 나는 결백히 나는 뒤로 날라갔잖아. 난 잘못 없어. 코치가 또 뭐 나한테 화풀이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진짜 그런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건 결국은 이런 거예요.
이런 균형에서 왜 뭐가 중요하냐면 날아가는 균형이 맞아요. 대신에 제가 방금 발을 뺐죠. 설명하기 위해서 좀 빼놓고 할게요. 이게 원래 여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데드리프트가 걸려 있겠죠. 하지만 말씀드렸잖아요. 데드리프트라는 건 원래 뒤로 날아가는 균형 자체가 맞다는 거. 그 균형에서 뭘 해야 되냐면 카운터 로테이션 하는 거예요. 앞다리로요? 아니요. 그냥 얘는 계속 막아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보세요. 막아져 있는 상태라고요. 정적기 주기처럼 막아져 있는 상태라고요. 근데 대부분 이때 열어놓고 있는 상태에 돌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버스트라이드가 나요. 이 상태가 되면 오버스트라이드가 나요. 쭉 날아가 버려요. 이게 당겨지지 못하고 이게 그냥 열리면은 쭉 날아가 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면 얘는 뒤로 가고 얘는 앞으로 가고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면 얘가 그냥 아래로 찍혀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는 이게 넘어갈 수 있는 각도가 안 나서 어떻게 되면 그냥 이렇게 돼요. 이렇게 던져져요. 실제로 그렇게 후구폼 망가진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리는 끝까지 막되 뒤로 넘어가는 균형이어야 하고 이런 게 보였다 그러면 그분은 100%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적어도 제가 설명하려는 방식을 따르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알려드린 카운터 로테이션의 이 동작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건 이 상태에서 시작 카운터 로테이션. 엉덩이 뒤에 있죠? 이 상태에서 카운터 로테이션. 이걸 가지고 뒤로 가는 거죠. 막혀있는 상황에서 뒤로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면 여기 삼각형 보세요. 삼각형 지금 없죠? 힙퍼스트죠? 힙퍼스트가 갑자기 삼각형으로 변하는 거 보이시죠? 이거예요. 이렇게 잡아놓으면 진짜 힘들어요. 이거 수평 맞추기도 힘들어요. 이 상태에서 돌려서 스로잉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글러브의 위치를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하다 보면 글러브를 아무데나 내팽겨쳐요. 그럼 또 될 것까지는 또 안 돼요. 또 요상스럽게. 글러브의 위치를 설명드릴게요. 그걸 했다는 전제예요. 쭉 해서 그걸 하고 있을 때는 여기 있어야 돼요. 보세요. 뒤도 아니에요. 완전히 옆도 아니에요. 완전히 앞. 여기도 아니에요. 뒤, 이건 더 아니에요. 골반이 우리가 막고 나간다고 했죠. 보세요. 지금 일자예요. 여는 거예요. 이건 막는 거예요. 아시죠? 이제 막는 거예요. 골반이 막히면 상체가 자동으로 어떻게 될까요? 등 보이시죠? 보세요. 등 안 보이죠? 등 보이시죠? 등 안 보이죠? 가슴 보이시죠? 저 지금 보세요. 상체를 돌린 게 아니에요. 골반을 돌린 거예요. 그럼 열려버리는 거죠. 상체 보세요. 이거는 제가 상체를 막은 게 아니에요. 상체는 그대로 두고 골반을 막은 거예요. 그랬더니 글러브가 이쪽으로 오죠. 제가 제 어깨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글러브를 당긴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제가 뒤로 뺀 것도 아니에요. 여기다 놓고 얘로 이렇게 막으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이 위치고요. 이 위치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그럼 손 위치 자체는 이쪽 공간으로 와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일로 왔다는 게 아니죠. 공간으로 오고 그때 손목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뭐냐면 제 팔뚝을 기준으로 뒤, 앞, 중립. 보이세요? 뒤, 중립, 앞, 앞, 뒤, 중립, 뒤, 중립, 앞. 보이시죠? 제가 이 단어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이 팔 자체는 이 공간에 와 있지만 손은 뒤. 이 상태에서 카운터 로테이션 돌릴 때 이 글러브 위치를 앞으로 교환해 주는 거죠. 위가 아니에요. 뒤에서 앞이에요. 보세요. 뒤에서 앞이에요. 이때 새끼손가락하고 약지에 힘을 꽉 주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 이런 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뒤, 앞 이렇게요. 카운터 해볼게요. 카운터랑 같이. 지금 새끼손가락 쪽이 지금 까딱까딱하는 거 보이시죠? 뒤 카운터 하면서 그럼 힘점 위치에 글러브가 잔존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스로잉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대부분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너무 이쪽에 잡고 있어갖고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 던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버리냐면 사람이 여기서 아주 급하게 이를 확 당겨버려요.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가 아주 급하게 이렇게 당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순간 카운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이드암도 아닌 뭔가 벌어지는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여기가 되게 아프다고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깨 쪽, 앞쪽 부분이 아프다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팔은 골반에 의해서 막히는 걸로 보이지만 글러브 위치는 뒤.
뒤. 여기서 카운터 로테이션 들어가는 순간 글러브 멍 때리지 말고 앞. 그럼 힘점 위치에 있는 상태가 되고 카운터는 뒤 있고 스로잉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 있는 걸 당기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쪽으로 내가 가면서 스로잉이 된다라는 느낌이 들면 더 좋고요. 아니면 차라리 해놓고 내가 내려가면서 던지는 느낌이어도 좋아요. 아시겠죠? 이것만 아니면 돼요. 이것만 아니면 돼요. 이것만 아니면 돼요. 이런 것만 아니면 돼요. 이런 것만 아니면 돼요. 이런 것만 아니면 돼요. 아시겠죠? 기본을 지키는 방식 엄청나게 어려워요. 이걸 다 기본이라고 하기 때문에. 대신에 확실한 건 있죠. 순서, 절차, 원리, 방식. 구동 방식이요. 지금은 구동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어겼을 때는 다음 건 하실 수 없다. 뭐 이런 것들. 둘, 셋 할 때 여기. 그다음에 이건 거죠. 이쪽으로 마지막. 보세요. 둘, 셋 여기. 이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반대로 마지막 보여드릴게요. 여기 팡 이거예요. 힙은 여기서 카운터 돌렸기 때문에 중립으로 오는 것이지 이렇게 놓지 않고 여기서 이런 방식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